안녕하세요.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저는 아침 일찍 이렇게 한번 녹음을 시작해 봅니다. 지금 소개해 드릴 책은요, 작별하지 않는다. 들어보셨죠? 한강 작가님의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문학동네에서 펴냈고요. 정말 이 책을 꼭 한 번쯤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왜 노벨 문학상을 탔는가? 우리나라의 대가죠. 왜 한강님이 큰 인물이 되었는지 이 책을 읽으시면은 아마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 작별하지 않는다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뒤에 내용이 너무너무나도 궁금했지만 한 페이지 읽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쓰리더라고요. 뭔가를 꾹꾹 누르는 듯한 뭔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 읽고 났을 때는 말문이 막히더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나 떨리고 소름이 돋고 제 자신이 좀 초라해진다는 느낌?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인간으로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아무튼 숙연해지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돌아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돌아보게 되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 작별하지 않는다는 대단한 인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인공 3-4사람이 나와요. 정심이라는 아니죠. 경아라는 이 소설을 이끌어 나가는 주인이 화자죠. 화가 있고 경아를 통해서 인선과 인선의 어머니를 통해서 인선의 어머니 정심을 통해서 제주 4.3 사건을 이제 풀어가는 일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찾아가면서 재현을 해가면서 이제 소설이 진행이 되는데, 뭐 특별히 직설적으로 이 사건을 겪었던 인물들이 아니잖아요. 제3자를 통해서, 제4자를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읽고 나면 한 페이지를 읽고 나면 또 생각을 하게 되고 하면서 여운이 많이 남습니다. 아무튼 울림이 큰 소설이니까 기회가 되시면 정말 한 번쯤 읽어보시고요. 우리 인간 삶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한번 성찰을 하고 되돌아보시고 앞으로 어떤 다짐으로 사람을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소설이에요. 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근거로 담았다고 하는데 진짜 큰 사랑인 것 같아요. 큰 사랑. 그냥 인간에 대한 애의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첫 페이지를 열면 한강 작가님에 대한 프로필이 나와 있고요. 저는 기존의 한강 작가님의 예전의 소설, 한 20년 전, 10년 전의 소설은 다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지금도 다 읽어보지는 못했고 지금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읽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노벨 문학상을 탔는가? 이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히라보 시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 그리고 이제 조금 가볍게 읽으시려면은 최근에 나오는 희인이라는 소설도 있어요. 에세이 형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지만 이것도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소설이라 한강 작가님은 시도 많이 적으셨어요.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도 정말 간편하게 읽을 수 있는 산문집? 시집? 예요. 아무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사랑스러운 작가입니다. 그러면 저는 읽어드리고 싶은 페이지가 너무나 많지만 가슴이 아파요. 이분은 차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총 325페이지 장편 소설이고요. 차례는 1부 새, 2부 밤, 3부 불꽃 이렇게 크게 3장으로 나눠놨어요. 그리고 1부에는 소재가 또 있죠. 1. 결정,
2. 실 3. 폭설 4. 새 5. 남은 빛 6. 나무 이렇게 6개로 나눠 놨고요. 2부에는 밤이에요. 밤 1. 작별하지 않는다 2. 그림자들 3. 바람 4. 정적 5. 낙하 6. 바다 아래 이렇게 나눠놨고 3부 불꽃 이렇게 나눠놨는데 작가님은 작별하지 않는다는 아름답고 이 책은요 아름답고도 잔인한 책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일부 결정해서요 어떤 부분을 읽어드리고 싶냐면 25 편지 쓰는 게 있었는데 거기 여기를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저는 페이지 15페이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간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죽음이 나를 비켜갔다. 충돌할 줄 알았던 소행성이 미세한 각도의 오차로 지구를 비켜 날아가듯이 반송도 주제도 없는 명렬한 속력으로 인생과 화해하지 않았지만 다시 살아야 했다. 2달 남짓한 은둔과 근기아 상태로 상당량의 근육이 소실되어 있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편두통과 위경련, 카페인 함량이 높은 진통제 복용에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먹고 몸을 움직여야 했다. 그러나 제대로 노력해 보기 전에 폭염이 시작되었다. 낮 최고 기온이 사람의 체온을 처음 넘었을 때 예전 세입자가 두고 간 에어컨을 틀어보았지만 작동되지 않았다. 어렵게 통화가 된 에어컨 수리업체는 이상 기온에 따른 예약 주로 8월 하순에야 출장을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신제품을 사려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어디로든 에어컨이 있는 곳으로 피하는 편이 현명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여있는 카페나 도서관, 은행 같은 곳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실 바닥에 등을 붙이고 누워 가능한 한 체온을 낮추는 것, 땅구멍이 막혀 열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자주 찬물 샤워를 하는 것, 거리의 열기가 조금이나마 식은 저녁 8시경에 집을 나서 죽을 먹고 돌아오는 것이었다. 냉방이 된 죽집의 실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쾌적했고 안팎의 기온차와 바깥의 습도 때문에 겨울밤처럼 김이 서린 유리문 밖으로는 휴대용 선풍기를 가슴 위로 켜들고 귀가하는 사람들의 물결이 이어졌다. 이제 곧 내가 다시 걸어가야 할 영원처럼 식지 않은 열대의 거리를 채우며 그렇게 죽집을 나와 집을 돌아오던 어느 날 아직 달궈진 차도의 아스팔트로부터 세차게 불어오는 열풍을 얼굴에 맞으며 신호등 앞에 서 있었다. 편지를 이어서 써야 한다고 그때 생각했다. 아니 새로 써야 한다고. 유성사인편으로 겉봉에 유서라고 적어둔 수신인을 끝내 정하지 못했던 그 글을 처음부터 다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걸 쓰려면 생각해야 했다. 어디서부터 모든 게 부스러지기 시작했는지, 어디가 갈림길이었는지, 어느 틈과 마디가 인계점이었는지. 어떤 사람들은 떠날 때 자신이 가장 예리한 칼을 꺼내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안다. 가까웠기에 정확히 알고 있는 상대의 가장 연한 부분을 베기 위해. 반쯤 넘어진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아. 당신처럼. 살고 싶어서 너를 떠나는 거야. 사는 것 같이 살고 싶어서. 2012년 겨울 그 책을 쓰기 위해 자료를 읽으면서부터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직접적인 폭력이 담긴 꿈들이었다. 공수부대를 피해 달아나다 어깨를 곤봉으로 맞고 쓰러졌다. 엎어진 내 옆구리를 발로 차고 몸을 뒤집은
군인의 얼굴을 이제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차커마한 총을 두 손으로 모아진 그가 힘껏 내 가슴을 내리찔렀을 때의 전율만 남아있다. 18페이지고요. 이제 조금 넘기겠습니다. 넘기고 저는 22페이지 중간부터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원고를 완성한 이듬해 1월에 출판사를 찾았다. 가능한 한 빨리 책을 내달라고 부탁을 하기 위해서다. 어리석게도 책을 내고 나며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편집자는 5월에 맞춰 출간 일정을 잡는 편이 마케팅에 더 좋을 것이라고 했다. 시기를 맞춰 출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읽게 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 말에 설득되었다. 기다리는 동안 한 장을 다시 썼고 거꾸로 편집자의 독촉에 쫓기며 최종 원고를 4월에 넘겼다. 책은 거의 정확하게 5월 중순에 맞춰 나왔다. 악몽은 물론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이제는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한다. 학살과 고문에 대해 쓰기로 마음먹었으면서 언젠가 고통을 뿌리칠 수 있을 거라고, 모든 흔적들을 손쉽게 여일 수 있을 거라고, 어떻게 나는 그토록 순진하게 뻔뻔스럽게 바라고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처음 그 검은 나무들의 꿈을 꾸고 일어나 두 눈 위로 차가운 손바닥을 덮고 누워있던 그 밤이 있다. 깨어난 뒤에도 어디에선가 계속되고 있을 것 같은 꿈들이 가끔 있는데 그 꿈이 그랬다. 밥을 먹고 차를 끓여 마시고 버스를 타고 아이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여행 가방을 꾸리고 지하철 역사의 끝없는 계단들을 딛고 올라가는 한편에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벌판에 눈이 내린다. 우듬지가 잘린 검은 나무들 위로 눈부신 육각형의 결정들이 맺혔다 부스러진다. 발등까지 물에 잠긴 내가 놀라 뒤돌아본다. 거기 바다가 밀려 들어온다. 계속해서 떠오르는 그 광경에 마음이 쓰여 그의 가을 생각했다. 적당한 장소를 찾아 통나무를 심을 수 있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수천 그루가 어렵다며 99그루 무한으로 열리는 숫자를 심고 뜻에 맞는 사람들의 연합은 명과 힘을 합해 그 나무들의 몸에 목을 입힐 수 있지 않을까? 깊은 밤으로 지은 옷을 입히듯 정성스럽게 영원히 잠이 부스러지지 않도록 그 모든 일이 끝난 뒤 바다 대신 흰천 같은 눈이 하늘에서부터 밀려 내려와 그들을 덮어주길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그 과정을 짧은 기록 영화로 만들자고 한때 사진과 다큐멘터리 영화 작업을 했던 친구에게 나는 제안했다. 그녀는 흔쾌히 좋다고 했다. 함께 실현하기로 약속했지만 두 사람의 일정이 꼭 맞는 때가 좀처럼 오지 않은 채 4년이 흘러갔다. 그리고 그 폭염의 밤, 아스팔트의 열풍을 맞으며 텅 빈 집으로 걸어 돌아와 찬물 샤워를 하는 내가 있다. 밤마다 위아래로 집과 옆집에서 에어컨을 켜기 때문에 실외기들이 토해내는 뜨거운 바람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으려며 베란다 문과 창문들을 모두 닫아야 한다. 밀폐된 습식 사우나 같은 거실에서 방금 끼얹은 냉수의 싸늘함이 사라지기 전에 나는 책상 앞에 다시 앉는다. 거기에 올려놓은 여전히 수신인이 정해지지 않는 유서를 봉투째 찢어버린다. 처음부터 다시 써? 그건 언제나 옳은 주문이다. 처음부터 다시 쓴다.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비오듯 땀이 흐르기 시작한다. 다시 찬물 샤워를 하고 책상으로 돌아온다. 조금 전에 쓴 형편 없는 것을 다시 찢어버린다. 처음부터 다시 써? 작별 인사를 제대로? 물잔에 빠뜨린 각설탕처럼 내 사적인 삶이 막 부스러지기 시작하던 지난해의 여름. 그 이후에 진짜 작별들이 아직 전조에 불과했던 시기에 작별이란 소설의 제목을 썼었다. 진눈깨비 속에 녹아서 사라지는 눈, 여자의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게 정말 마지막 인사일 순 없다. 이마에서 흐르는 땀에 눈이 매워 계속할 수 없을 때마다 찬물로 몸을 씻었다. 책상으로 돌아와서는 방금 쓴 책을 다시 찢었다.
아직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편지를 남겨둔 채 끈끈한 몸으로 거실 바닥에 누웠을 때에는 파랗게 동이 터오고 있었다. 은총처럼 기온이 조금 내려가는 게 느껴졌다.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았고 정말로 막 잠들었다고 느꼈을 때 그 벌판에 눈이 내렸다.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멈추지 않고 내려온 것 같은 눈이 아직 무사해. 거대하고 육중한 칼이 허공에서 나를 겨눈 것 같은 전율 속에서 눈을 부릅뜨므로써 그 벌판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은 채 나는 생각했다. 비탈진 능선부터 산머리까지 심겨있는 위쪽의 나무들은 무사하다. 밀물이 그곳까지 밀려 올라갈 순 없으니까. 그 나무들 뒤에 무덤들도 무사하다. 바다가 거기까지 차오를 리는 없으니까. 거기 묻힌 수백 사람의 흰 뼈들이 깨끗이 서늘하게 말라있다. 그것들까지 바다가 휩쓸어 갈 순 없으니까. 밑둥이 젖지도 썩어가지도 않은 검은 나무들의 눈을 맞으며 거기 서 있다.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내리는 눈을. 그때 알았다. 파도가 휩쓸려 가버린 저 아래의 뼈들을 등지고 가야 한다. 무릎까지 퍼렇게 차오른 물을 가르며 걸어서 더 늦기 전에 능선으로. 아무것도 기다리지 말고 누구의 도움도 믿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능성이 끝까지 거기 가장 높은 곳에 박힌 나무들 위로 부스러지는 흰 결정들이 보일 때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단지 그거밖에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하길 원한다면 삶을 27페이지까지 읽었어요. 그냥 이 부분이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드리고 싶었고요. 뒤에는 그냥 자연적으로 이제 문체들이 나와요. 문장들이 나오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시적인 문체가 나오긴 하죠. 아무튼 이 책은 정말 서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서정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가슴에는 불을 품은 듯한 그런 소설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랑인지 알 것 같아요. 정말 큰 사랑을 품은 소설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도 느껴지고요. 인간에 대한 사랑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애의 우리가 그리고 정말 그 용언도를 잘 달래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선정한 이유는 분명히 있으니까 작별하지 않는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노벨 문학상을 탔는가?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